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명주입니다. 오늘 비욘디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아마 입고 계신 티셔츠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회사 이름이 보입니다. 플라즈맵이라는 회사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플라즈맵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이윤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그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라즈맵에서 제품 개발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기술력들 잘 말씀드려서 저희가 좋은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회사가 지금 제가 제목을 잠깐 받았었는데요. 월드 오브 클린이라고 깨끗한 세상,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에 대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아마 이제 이 주제에 관한 내용들이 뒤에 이제 왜 이 주제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디렉션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의료 디바이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그걸 하나로 어떤 지향점으로 삼을 만한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플라즈마 이제 뒷부분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든지 다 깨끗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함을 갖고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플라즈마라는 게 물질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플라즈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요즘 핫한 반도체 가공에도 플라즈마라는 물질이 좀 쓰이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2015년도에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플라즈마를 베이스로 해서 그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멸균기를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를 개발을 했고요. 이제 스터링크라는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지금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도 개발했습니다. 액티링크라는 브랜드로 이제 시장에 나가고 있고요. 지금 키 프로덕트는 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해서 저희가 월드 오브 클린이라는 그런 어떤 저희 비즈니스의 지향점을 갖고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그런 메디컬 테크놀로지 기업이 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만들어 온 그런 풋프린트를 보시면은 15년도에 창립한 이후에 21년도에 세계 최초 이제 멸균기에 대해서 FDA 인증을 받았고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형,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부분에 있어서 FDA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코스닥 상장이 됐고 또 24년도에 드림텍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최대 주주가 되면서 회사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작년이죠. 그리고 저희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CMDR 인증을 받았고요. 최근에 5월 말에 2020년도 5월 말에 저희 플라즈맵 데이를 통해서 플라즈마 메디테크라는 저희 지향점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네. 회사가 10년이 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임플란트 표면 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치과 영역에서 쓰이는 기계인가요?
네,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는 이제 지금은 치과 임플란트 처리기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가 또 많이 쓰이는 영역이 또 정형외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FDA 인증을 득한 다음에 정형외과로도 저희가 저희의 그 발폭을 넓히려고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멸균기라는 거는 의료 영역, 의학 그 병원에서 좀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 기계인데요.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특정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 뭐 심지어는 미용기기 이런 것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개해 주실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메디칼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멸균이 필요한 영역이 이제 이미용 쪽도 있고요. 요즘은 또 이제 타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타투 쪽에도 거기에 쓰이는 디바이스를 저희 멸균기를 통해서 멸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상장을 하는 건 굉장히 좀 회사로서는 의미 있는 그런 큰 그런 어떤 일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회사에 좀 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이윤철 대표님이 오신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왔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는 건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러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고요. 대표는 작년 6월 달부터 맡아서 한 1년 동안 또 아주 세게 지금 그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품질이나 뭐 기타 다른 비즈니스적인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반전을 이뤘다라고 나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벌써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라즈마는 고온으로 알고 있는데 저온 플라즈마가 실제 저온인지 고온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냉철한 단비님 질문 주셨는데요. 개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플라즈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말씀하신 대로 플라즈마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수백 도나 수천 도까지 아주 고온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고온 플라즈마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저온 영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온 플라즈마를 형성을 시키는데 그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한 이제 그 전극의 구조 그리고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플라즈마의 에너지원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온 플라즈마 또는 저온 플라즈마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물론 의료기기에 사용해야 되고 이제 저온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온 플라즈마 즉 저희가 한 100도씨 이내에서 그 플라즈마가 유지되고 실제 임플란트를 처리한 후에 저희가 그 실제 온도를 측정해 보더라도 뭐 한 50도 미만으로 저희가 그 저온 플라즈마를 적용을 해서 지금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네.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6년도 이제 5월이죠. 한 석 달 정도 지났나요? 네, 이때 원장님도 오셨고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한 저희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신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투자자나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 KOL 분들 모시고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때 국내외 이제 뭐 치과 선생님들, 안과 선생님들 그리고 수의과 선생님들도 오셨고요. 이제 글로벌에서도 저희 미국 그 파트너사, 그리고 또 일본 파트너사, 그리고 러시아, 뭐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도 파트너사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 신제품들, 개선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분은 미국 그 ASCRS 전임 회장이셨던 프랜시스 마 박사님이셨고요. 와서 실제로 주제 강연도 굉장히 해주시고 저희 멸균기가 어떻게 그 안과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지 어떤 어드밴티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게스트 스피커는 창동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메가젠 메가스쿨의 교장님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치과 쪽에서 저희 그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어드밴티지를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외 저런 인사들, 다양한 곳에서의 인사들을 모시고 좀 큰 행사가 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가게 된 거는 플라즈맵이라는 회사는 저는 좀 생소했었고요. 근데 그 프랜시스 마 선생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전임 이제 미국 백내장 골절수술학교 회장이시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안과 기기 좀 복잡하고 중간에 이렇게 내공이 있는 거죠. 안쪽에 공간이 있는 루멘 구조가 있는 그런 기구가 많은데 그런 기구를 소독을 좀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때, 멸균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문제를 이 플라즈맵이 가진 기술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1시간이 짧을 거다라고 하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방송 전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부분이 엄청나게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플라즈마 메디테크를 선언을 하면서 왜 그러면 하필 소재를 플라즈마로 삼았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되게 좀 어렵죠, 솔직히. 근데 제4의 물질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 고체 그리고 액체, 기체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온화된 그 제4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생활에서 자연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태양광, 그죠? 태양이나 뭐 번개, 오로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이 저희 지구 바깥으로 나간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서두에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플라즈마라는 기술 자체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통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아주 얇은 막을 이제 증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깎아내는 이제 식각 공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아주 넓게 사용되고 있고 거의 그 핵심 공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공기에 대한 청정 그리고 그 수질의 물에 대한 청정 이런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의료 분야 그래서 스킨케어 쪽이나 이쪽으로도 플라즈마의 그 살균 효과들을 이용한 이런 의료기기들이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라즈마 쪽에서는 저희가 전문가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받은 이제 인증, 그죠? 그리고 또 저희 특허 부분이 글로벌리 저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서두에 말씀 주셨던 저희 플라즈마가 고온이냐, 저온이냐, 그죠? 고온 플라즈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고온 플라즈마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저온 플라즈마를 구현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스페셜티가 있어야 된다. 뭔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 플라즈마 부분에 좀 탁월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플라즈마는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엄청나게 그 확장,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스테릴라이제이션, 멸균 쪽만 하고 있는데, 뭐 덴탈 케어, 말씀드린 스킨 케어, 헤어 케어, 헤어로스 케어도 가능하고요. 운들링이라서 이렇게
피부 상처 난 것들도 이제 케어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기청정, 그리고 물도 정화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게 플라즈마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성적으로 보면 플라즈마가 뭔가 이렇게 병원균을 죽이는 그런 의미에서의 깨끗함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머티리얼, 금속이나 뭐 이런 거의 표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쫙 밀어주는, 처리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다양한 그런 확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플라즈마를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고요. 이제 그 플라즈마의 깨끗함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구현해낼 저희의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함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디칼 헬스케어, 뭐 휴먼 웰리스, 그리고 홈, 그리고 펫 웰리스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아이템들을 저희가 구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직은 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의 또 이제 장점은요. 저희가 이제 메디칼 영역만 있을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칼 그런 테크놀로지, 플라즈마 메디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생활에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메디칼 기술을 적용을 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와 이제 공기청정이나 워터 클린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린을 갖고 요즘 이제 인간들의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웰리스라는 거를 구현해 보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병원이 그냥 어려울 때 반드시 그냥 뜨문뜨문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이런 웰리스를 경험하는 웰리스의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를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그런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대한 꿈이죠. 네. 근데 이미 조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코로나19 이후에 그 어떤 감염원이라든지 어떤 위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다 직접 느끼고 깨달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약간 추상적인 좀 큰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우산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월드 리딩 그 플라즈마 메텍 컴퍼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아주 압도적인 그런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가진 그런 회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 플라즈마의 그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포텐셜, 비즈니스 가능성,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거 저기 재무에서는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4년 후 정도쯤 되면 한 매출 1,000억, 지금 시총 굉장히 낮은데 한 5,000억까지도 도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신제품이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확장 더 시킬 것인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비즈니스에서의 중요한 핵심 잔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스태프들이 이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두려워했다라는 거. 네,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메디칼 헬스케어 영역에 있어서의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소형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30리터짜리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사이즈가 큰 그런 멸균기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멸균력의 향상,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멸균을 저희가 구현하려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세척기까지 저희가 조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계신데, 저희 행사 때 보셨겠지만, 이제 안과 선생님들도 글로벌리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미국 시장도 지금 안과 쪽으로 제품 밸리데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쪽으로도 저희가 글로벌리 저희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멸균기 영역이 될 것 같고, 또 이 멸균기 영역에 있어서의 저희가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형, 중소형 멸균기 카테고리를 개척하고 있다, 하고 들어갔다 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가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멸균기 하면 그 전에 다 보면 뭐 100리터 이상 되는 대형 멸균기를 중앙공급실에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셨는데, 저희는 소형 멸균기이기 때문에 중앙공급실이 아니라 수술방에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클리닉 단위나 이제 소형 병원들, 그 개원이 분들이 그 쓰시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빠른 처리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덴탈 쪽. 저희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영역이 덴탈 영역이에요. 그래서 플라즈마 액티브, 그러니까 기존에는 액티링크라는 제품이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확실히 해서 치료의 속도, 힐링의 속도를 빨리 해서 환자의 고통의 시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는 또 엔도 치료기, 그러니까 치과 쪽에서 신경 치료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 신경 치료 하시는 거 굉장히 꺼려 하실 거예요. 되게 어렵고 좀 정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이제 새로운 기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고 굉장히 정말로 좋아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메드텍 디바이스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스킨케어나 헤어케어나 뭐 지방 제거라든지 아니면 공기 청정,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들,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좀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위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저희 코어 비즈니스 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를 들으면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좀 짧게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초반부에 질문 주셨는데 딸기 바나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내시경이나 안과 수술 기구처럼 구조가 복잡한 기구는 안쪽까지 정말 완벽하게 멸균이 가능한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루멘 구조가 있는 그런 기구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개발 실장님, 이정훈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게 정말 왜 어떻게 가능한지를 조금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게 멸균기는 이제 저온 멸균이지만 또 이제 진공 환경에서 이제 멸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진공하고 일반 대기압하고 이제 특히 다른 거는 잘 아시겠지만 진공 내에서는 이제 그 공기 분자들이 아주 적은, 그러니까 보통 대기압이 한 760도르면 저희는 760분의 10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멸균을 진행을 하고요. 그럴 때 그 특정 그 분자들의 그 평균 자유행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고 어디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느냐, 잘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공 환경 내에서 그 과산화수소, 진기 분자를 이용을 해서 멸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복잡한 구조물이나 얇은 관 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그 안쪽까지 그 멸균제 분자들이 잘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심하고 저희 멸균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저희가 그 밸리데이션한 결과로도 뭐 안과형 핸드피스, 특히 이제 아주 좁은 광경을 갖고 있는 1mm 이하의 광경을 갖고 있는 이런 루멘 구조까지도 저희가 멸균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 밸리데이션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네, 그 루멘 구조가 있고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좀 멸균이 잘 가능하다. 맞습니다. 기술로는 그런 네. 것 같은데 그 진공을 만드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거기에는 또 노하우가 또 있는. 네, 노하우가 또 있고. 그렇군요. 네. 네. 핑크로즈 튤립님 질문 주셨는데요. 멸균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나요? 실제 의료기기 멸균 문제로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슬라이드에 조금 잠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나중에 슬라이드 네. 보면서 네. 답변해 주실 알겠습니다. 걸로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시솔트님 질문 주셨는데요. 플라즈마 멸균이 친환경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멸균 방식보다 환경이나 의료진 안전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째는 저희가 이제 멸균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제 멸균제 자체가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래서 뭐 분자 구조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산소와 그 수소의 결합이고요. 이게 이제 다 독성이 없는 친환경 상태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 분해돼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저 멸균 과정을 마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오토클레이브는 히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오 가스를 사용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독성이 강하잖아요. 바람 그런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기회가에서 날아가는 과산화수소를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 친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프랜시스 마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멸균을 하는 그런 대상체의 수명을 길게 한다. 그 사용 횟수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저희는 저온이고요. 열을 가하지 않고 수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센서티브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을 멸균을 해도 그 수명에 그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H2O2죠. 네네. 그러니까 물은 H2O인데 네. O가 하나 더 붙어서 H2O2가 과산화수소입니다. 저희 안과 기구들이 그 열 소독을 하게 되는데, 스팀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핸드피스 안에 보면은 그 초음파 피에조 엘렉트릭 크리스탈도 들어있고 센서도 여러 가지 들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그쵸. 그런 기구고, 떨어뜨리면 망가질 그쵸. 정도로 정교한데, 그게 굉장히 고온에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핸드피스 자체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마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이런 대안이, 이런 솔루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수연님, 가정에서는 사용이 어렵나요?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가정, 이거 되게 뭐 욕심을 내면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공기청정기 혹은 정수기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킨케어 뭐 이런 제품들을 기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용실, 그죠? 미용실, 그리고 뭐 타투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또 뭐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식당에 뭐 식기들을 뭐 이렇게 조금 처리하는 거, UV를 대치해서 더 완벽한 멸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번 그쪽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롱크님 질문 주셨는데 기존 멸균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플라즈마 이온 멸균 방식이 기존 멸균 방식에 비해서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온가스 멸균 방식에 비해서는 뭐 확실히 뭐 안전하고요. 오토클레이브에 비해서는 저희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온에서 하고 그리고 오토클레이브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루멘 얘기 나왔었는데 루멘 멸균 그 성능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오토클레이브보다 그 플라즈마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할 거다라고 더 확실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온가스가 저온으로 소독이 가능하긴 멸균이 그쵸. 가능하긴 한데 직원들이 다루기 좀 걱정스러워합니다. 저희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온가스 소독기를. 저희는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긴 한데 그게 독성이 있고 그걸 독성을 또 날려보내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다루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온가스로 소독하던 게 플라즈마로 좀 대치되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기존 사용자들이 재사용을 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4월님 질문이 있는데요. 4월님 질문 주셨는데 백내장 등으로 수술 받다가 눈에 균이 들어가서 실명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yes or no를 대답하면 yes라고 yes죠. 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후에 조금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슬라이드 숫자를 봤는데 35장 중에 아직 10장밖에 못 보여주셔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멸균기 이 영역에 저희 세 가지 사업 영역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원장님도 계속 살균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살균이랑 멸균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네, 차이가 나는 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생각합니다. 자, 살균과 멸균은 정말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뭐 살균은 뭐 한 99% 정도까지는 살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살균 단계로 수술을 하게 되면 교차 감염이나 이제 2차 감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멸균은 거의 퍼펙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형태의 이제 생존 가능한 미생물들을 뭐 병균들 사멸시키고 또 중요한 게 세균 포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거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UV 방식이 나온 거, 이제 UV 방식이 적용된 이제 뭐 다른 이제 디바이스들이나 이제 생활용품들이 있는데 UV는 살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멸균기를 돌려야지 이제 100%에 해당하는 그런 완전 미생물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오지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칫솔이나 안경 렌즈도 콘택트 렌즈겠죠. 살균기랑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로 된 플라즈마 기술로 된 장비도 살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균이라는 표현을 딱 정확하게 쓰셨는데 이제 멸균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플라즈마 멸균기가 저런 용도로 나온 게 있는지. 지금까지는 저렇게 개발된 이제 플라즈마 멸균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제가 한 2번 정도 그 전에도 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음 거를 보시면 이제 멸균기 구분을 보시면 이제 뭐 그 전에 많이 사용하시던 이제 오토클레이브가 있고 이온가스가 있고 이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는데요. 이제 온도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확연히 낮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온가스도 역시 저온이긴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처리 시간에서 보면 뭐 솔직히 플라즈마 멸균기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쿨링 타임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멸균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온가스는 이제 저거 돌려서
가스 배출시키고 사용하려고 그러면 거의 하루 정도 사이클 타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오토클레이브도 요즘 많이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0분 이상, 보통 한 2시간 쿨링 타임 포함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 급하게 다수의 그런 수수를 빨리빨리 회전시켜야 되는 그런 클리닉 입장에서 보면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저희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가 베스트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과 기구들도 오토클레이브를 하는데요. 그 대형 병원에서는 중앙 공급실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세트를 기구를 아까 말씀드린 그 백내장 수술로 핸드피스를 수술 거의 건수만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중앙 공급실로 내려보내고 그쵸.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좀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도 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네. 뭐 안전하고요. 저희 안전하고 에어레이션 아까 이제 필요 없고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에 민감한 기구 이제 특히나 이제 오토클레이브는 그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열이나 습기에 민감한. 저희 쪽은 이제 그럴 염려가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온도, 오토클레이브랑 비교해 본 거 보면은 온도나 사이클 타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요 부분이 이제 오토클레이브로 그 멸균 가능한 그런 소재들, 디바이스들을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는데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저온이고 수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런 소재들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멸균 대상체에 대한 데미지가 거의 없다, 빠르다 이렇게 저희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형이 없습니다. 중소형 멸균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큰 사이즈들 100리터나 뭐 120리터 이런 사이즈들은 솔직히 이제 클리닉에서 놓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쉽고 그리고 사이클 타임이나 코스트 측면에서도 뒷부분에 보시면은 코스트 측면에서도 저렇게 비싼 그런 멸균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코스트 에피션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뒷부분에서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올해 나올 이 30리터짜리는 와이드형입니다. 와이드형이고 이제 이게 가로 폭이 700mm죠. 그죠? 700mm라서 기존에 이제 100리터 급에만 처리 가능하던 사이즈의 그런 멸균 대상체들도 30리터인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100리터짜리를 놓지 않아도 큰 대상물을 멸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멸균기 포트폴리오고요. 왼쪽에 있는 얘네 둘이 이제 FDA를 받은 이제 기존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링크 플러스와 미니고요. 하나는 14리터 그리고 미니가 6리터인가요? 7리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신제품, 상대적으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름도 바꿔봤어요. 조금 더 플라즈마 오리엔티드 된 그런 멸균기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서 플라즈마 스테리 510은 이제 가로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리 700 저것도 역시 가로폭. 같은 비슷한 사이즈에 비해서 가로폭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용량에 비해서는 큰 대상물들을 저희가 멸균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이가 긴 기구 같은 것들도 쉽게 좀 네. 멸균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안과 회사에서도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그 안과 쪽 회사 두 군데랑 지금
컨택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품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인데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와서 실제 매출로도 이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컨피덴셜한 정보인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브랜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FDA 저희가 2군데 받았고 얘네 오른쪽 2가지도 지금 FDA, 그 CMDR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FDA가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인증받기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링크라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받았었죠. 네. 그래서 네. 기본적인 기술력은 탄탄한 좀 회사고 신제품들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와이드한 가로로 이제 700ml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드 포맷 그 전 플라즈마 멸균기고 30L짜리지만 가로폭 그 700ml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비교적 큰 대상물을 멸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다른 저희 멸균기와 같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한 사용자 편의성도 굉장히 이번에는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미지 프리라서 이제 열과 습기에 민감한 그런 대상물들이 데미지 없이 고가 장비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다회용 멸균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 저희가 인증 완료하고 시장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멸균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클린 서티파이드, 그러니까 플라즈마 클린 캠페인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얼마나 해당 병원에서 저희 멸균기를 설치한 병원에서 얼마나 그 클린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멸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항상 병원에 들어가실 때 저 마크가 있으면 이 병원은 진짜 멸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병원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 쪽에서는 이미 좀 시작이 됐고 안과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요. 치과 쪽은 저희가 또 특히나 이제 메가젠과 협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우리 메가젠의 임플란트를 저희 제품 그 액티링크 뒷부분에 소개를 시키겠지만 플라즈마 액티브와 결합을 해서 최고의 어떤 표면 처리를 한 그런 임플란트로서 포지셔닝을 그렇게 같이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과 영역으로 왔는데 이제 안과는 지금 이제 저희가 치과만큼의 스타디는 아직은 못한 상태지만 많이 그래도 적은 시간이지만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파인드아웃을 했고요. 타스라는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독성 전환부 증후군이라는 거 이거를 방지하는 게 그게 다양한 수술에 있어서 요즘 백내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저 타스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마 저희 멸균기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안내염 엔도프달마이티스라는 병이 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눈 안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감염원이 있는 게 아니라 톡식 안테리오세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기구 내에 있는 루멘 내에 남아있는 잔여물 같은 것들이 그 고온 소독 과정에서 변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눈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됨으로써 염증을 일으키는 맞습니다. 그런 질환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부터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 원인을 밝혀내고 또 이제 임상 가이드가 어떻게 저런 걸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프란시스만 선생님이 많은 좀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타스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이렇게 플라즈마 소독기가 플라즈마 멸균기가 소독 살균 멸균 계속 헷갈리게 플라즈마 멸균기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멸균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멸균력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멸균 후에 어떤 잔여물이 남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타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우리 플라즈마의 그 스터링크가 안과에도 꼭 필요할까라고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타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말 멸균이 확실하게 되냐, 루멘 안쪽까지 멸균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숫자가 보여주시다시피 SAL 10의 6승이죠. 저게 100만 분의 1 네.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 완벽한 멸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걸로 ISO 14937. 14937도 저희가 패스를 했고 FDA에도 이제 저게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페이코 핸드피스 같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패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기들의 안에 루멘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빨라야 되죠. 그죠? 회전 속도가 굉장히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통상 한 30분 이내. 그렇죠. 그리고 중앙공급실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수의 디바이스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멸균을 해서 그 수술방에 있는 도구들을 계속 회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충분히 빠르고 그리고 고온으로 인한 데미지도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잔여물이 남냐? 그래서 기존 스팀 방식보다는 기구 내부에 이제 독성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다 기화돼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구가 이제 망가지지 않냐. 반복적인 이제 멸균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이제 고온, 수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디바이스들, 고가의 디바이스들이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멸균기는 그런 걱정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과에도 최적화된 멸균 기구, 멸균 방식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미국 안과, 그리고 한국도 안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정형외과나 저희 이제 30리터짜리가 나오면서 정형외과의 수술 도구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성형외과, 수의과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고 이제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프란시스마 선생님들 계시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아마 지금 김명준 원장님 아닐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큐메드나 다른 이제 안과 쪽의 회사들과 지금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저희 30m짜리가 나오면서 모든 저희의 그 기존의 기술력이 아주 집결된 그런 멸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런 멸균 방식을 저희 제품으로 한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고려하실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탈 디바이스고요.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플라즈마 액티브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CMDR을 득한 그런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라즈맵 엔도는 엔도 치료, 그러니까 치과 신경 치료를 좀 편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액티브는 저희 C를 지금 세계 최초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능적으로 보시면 하이드로카본을 제거를 해서 표면에 있는 임플란트 표면에 있는 하이드로카본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친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골 접합력을 더 좋게 해서 빠른 그런 힐링 타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넘어가고요. 이제 임플란트도 기존에 이제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히스토리가 있는데, 기존에 RBM 방식의 표면 처리가 있다가 샌드블라스티드 방식, SLA 방식이 이제 97년에 나와서 지금껏 이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SLA 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처리를 통해서 그 골 접합력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UV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치료를 하고 이게 이제 힐링되는 그 과정인데,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초기는 이제 이 골 접합력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경과암이 낮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제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시기를 당기고, 그리고 이 낮아지는 접합력이 낮아지는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빠른 그 치유를 하는 거가 왜 중요할까, 그리고 표면 처리가 왜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임플란트는 아무리 표면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나도 에이징이 됩니다. 표면에 탄화수소막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물질이 조금 약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특히나 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이 쓰이는데,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생산한 걸 오늘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심기 때문에 그 시술 직전에 이 디에이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겉에 있는 탄화수소를 없애면 친수성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 접합력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 그냥 쭉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존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뭐 한 8주 만에 그 시술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이게 이제 붙어야지 위에다 크라운을 씌우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8주 이상이었습니다. 빨라야 8주 정도 됐었는데, 저희 걸 쓰시게 되면 한 4주 정도, 3주 정도의 위에 크라운을 씌워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치과 쪽에서 가장 화두인 엑셀러레이티드 로딩 측면에서의 그런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즈맵 엔도 RCT,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엔도 치료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희는 이걸 굉장히 쉽게 다양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비고요. 요것도 올해 한 10월 정도쯤에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 드릴 것 같은데요. 플라즈마 스킨 하시면 기존의 이제 하이프 LDM, 그 다음이 이제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한 개의 디바이스에 담아서 하이프, LDM, 그리고 플라즈마를 한꺼번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 쪽으로는 뭐 에어케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다 그게 이제 저희 사업 아이템이라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가정용 의료기기, 네. 치료 그 미용 기기는 효과가 뭡니까? 일단
그 플라즈마를 하이프는 이제 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탄력을 조금 더 탱탱하게 만드는 거고요. LDM은 수분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이제 피부를 젊게 보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탄력을 주고 수분을 주고, 플라즈마는 주로 잡티 제거나 화이트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멀티모달.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정용 개인용 의료기기는 좀 디자인을 좀 이쁘게 만드는데 사실 병원에서 쓰는 기기들도 요즘 점점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좀 불안감을 줄여준다든지 조금 더 친하게 좀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가전제품 같은 그런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개발자님께서?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들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 사실 의료기기다라는 느낌보다 약간 투박한 느낌을 많이 버리고, 사실 실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도 많기 그쵸.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그 디자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가전제품, 요즘은 가전제품들도 상당히 그 외관을 상당히 미려하게 많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제품들도 보시면 한눈에 봐도 의료기기보다는 뭔가 예쁜 가전기기를 사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멸균기는 사실 환자분들이 직접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멸균기도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한 직원들도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것 그런 의도를 같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지향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리 월드 리딩 플라즈마 medtech 컴퍼니가 플라즈마를 활용한 medtech를 구현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웰리스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라즈마로 깨끗함을 만들고, 그 깨끗함이 웰리스를 만들고, 그 웰리스가 어떤 사람들이 더 젊고 이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과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플라즈마가 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좀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 비욘드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면은 또 한번 또 거기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